안녕하십니까.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항심소 매일 듣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원래 항심소 개인 상담만 청취했지만 박사님의 상담이 신박하고 재미있어서 이제는 사회 상담도 듣습니다. 사실 사회 상담은 저에게 지루한 내용이라 별로 듣고 싶지는 않지만 안 듣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 혼자서 박사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사회 문제엔 별 관심이 없고 소소한 일상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저희 취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좀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이번에 남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치에 별 관심 없던 인스타그래머들이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피드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고, 예를 들면 인터넷으로 옷을 팔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 일반 대학생, 애기 엄마들처럼 정치와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종전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박사님, 우리의 소원은 원래 통일 아니었나요? 30대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텔레비전에서 그 노래가 나왔거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는 통일을 원하는 듯한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이제 와서 종전을 하면 통일을 어려운 것 아닌가요? 사실 우리의 소원은 원래부터 통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뭘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 통일해서 종전으로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면 종전이 되면 통일이 쉬운 거라 종전 이꼴 통일인데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궁금해지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욕을 먹길래 대통령은 뭘 해도 욕먹는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님은 좋다는 사람만 있고 항상 칭찬만 듣는 것 같아요. 특히 항상 냉수적이던 공무원들도 지금 대통령을 좋아하는데 전 이렇게 한 사람이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바른 말만 하시는 황 박사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실패한 정책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님을 워낙 좋아해서 지금 대통령 한 일은 다 칭찬하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종전선언도 지지하는 건가요? 사회 문제 문의에는 첨부 자료를 꼭 올리라 하셔서 관련된 사진 몇 개를 첨부합니다. 봄바람 조심하세요. 네, 아이고 참 재밌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을 또는 상황 변화를 느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뭐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종전선언을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많이 하고 서로 피드를 많이 하는 것 자체도 신기하지만은 종전선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또 던지는 질문은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욕을 먹길래 참 누가 하더라도 대통령은 욕먹는 자리인 줄 알았대요. 근데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사실은 지지율이 70% 이상 되는 거 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지지율이 70% 이상 된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뭐 물론 어떤 분은 지지율이 70%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왜 다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기는 그냥 욕만 하냐 라는 분들도 계세요.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쪽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나 아시는 분들이 당신과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당신과 다른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여론 조작이고 사기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평생을 어쩌면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사는 마음으로 지내신 분은 아닐까.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의문을 던지는 건 다 나쁜 짓이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믿는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어쨌든 간에 뭐 항상 냉소적이던 공무원들도 지금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냉소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는 뭐 어쨌든 공무원이 덜 요구도 먹게 하고 공무원을 앞장 세워서 코스프레하는 그런 희한한 짓은 비교적 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이전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대통령이 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바른말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이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대통령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없느냐와 관계없이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 무엇이 사실이고 또 무엇이 좀 더 정의롭고 인간답게 제대로 사는 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공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그 방향을 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도 그렇게까지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문 대통령이 인기가 좋은 거는 막연히 이게 나라가 또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고려한다.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듯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진짜 뭐 대접받는다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생각해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거나 또는 지 편하자고 주위에 있는 인간들이 뜯어먹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니까 대통령님 하시는 일을 다 칭찬하는 부분이 큰 거고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아마 그런 대통령이 휴전 상태에서 우리가 종전을 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보이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하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히 종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걸 공감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서는 휴전된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이미 전쟁은 1953년 7월 달에 끝난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때 휴전이 됐지만은 그건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종전된 상태에서 남쪽이 더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력으로 강한 힘이 있으면 마치 소독이 동독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남쪽 사람들은 지난 20-30년 동안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는 게 지금 남한과 북한은 사실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전한 상태는 전쟁을 치르다가 지금 우리 전쟁 계속하지 말자. 잠깐 쉬었다 하자 라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전하자 그러면 전쟁 끝내자 그럼 전쟁 끝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 끝나면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상호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 전쟁을 하는 것과 유사한 긴장 상태를 만들지 말자 우리는 더 이상 적과 아군으로 나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그냥 이웃된 나라로서 지내자 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릴 때 열심히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데 그러면 통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남한과 북한이 각각 서로 독립된 국가로서 지내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 인스타그래머들이 지지하는 피드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진 건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통일을 주장한다는 거는 이 휴전된 상태에서 어쩌면 다시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느 한쪽이 한반도 전체를 통일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있는 거고 그 와중에서 이제 누가 누구를 이기느냐 누가 누구를 먹느냐 이게 일종의 전쟁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서로 독립된 두 나라가,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간에 적대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그 말 자체는 종전이 되면 통일이 되기 쉽기보다는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쓸 필요 없이 각자의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마음이 전쟁의 가능성이 가득한 나라에 살기보다는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다. 또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전쟁의 위협보다는 평화라는 것이 더 중요한 지향점이고 이 나라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통일은 어쩌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쟁의 위협이나 또는 남북 간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또는 전략으로서 이전의 모든 정부에서 통일을 언급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참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세뇌시켰던 것이 어쩌면 이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태를 유지해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욱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죠.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을 계속 겪으면서도 니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이런 상황을 이전의 대통령들이 상당히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주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 또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세뇌하는 말로 국민들을 몰아붙이고 또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발휘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을 뿐만 아니라 지배자 또는 정치 지도자의 입장보다는 진정으로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나라가 된다는 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려를 더 국민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판문점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우리가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남북관계는 이래야 된다든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간단히 깨버렸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상회담의 의미를 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더 잘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29일 오늘 남북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오늘은 동영상 없이 목소리와 사진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남북이 현재 30분 차이를 보이는 표준시를 서울 표준시로 통일하는 데 합의했다는데요. 북한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북남 순회 회담 장소에 평양시간과 서울시간을 가리키는 시계가 각각 걸려있는 것을 보니 매우 가슴이 아팠다고 하시면서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언급하셨다고 소개했다네요. 저 지금 야외에서 녹음 중인데요. 하늘 위에 헬리콥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발표에 앞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표준시가 서울의 표준시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다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건 같은 표준시를 쓰던 우리 측이 맡긴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도 좋다. 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도대체 이 두 정상의 성향이 어떠하기에
대체 어떤 마음들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됐는가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심리,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공동의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남한과 북한의 정상은 각자의 매력을 잘 살피는 놀라운 장면들을 만들어 보여줬어요. 사실은 제가 이번 정상회담 전에 이분들의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너무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혹시 만에 하나 오해되거나 악용이 될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가 비밀을 지키는 마음으로 사실은 제가 방송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고 나니까 뒷북치는 상황이 조금 됐긴 했지만 저 나름대로의 소명의식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뜬금없이 이 내용을 그냥 알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적 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단서,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인간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변화가 얼마나 지속적일 것이며 또 이 변화를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마음이 역사적 순간 속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구나.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또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단서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언론에서 표현되는 이 김정은 위원장 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표현들이 너무나 너무 뻔하다고 그러나요? 통념적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부족하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분석이 뭔가, 심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인간이 어떤 행동을 앞으로 하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이번에 여러분들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이런 식의 단어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표현하죠. 이전에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할 때는 거의 제정신 아닌 불장난을 한다라고 표현하다가 이번에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과감할 뿐 아니라 파격적이다. 그러면서 1인 독재 체제 안에 자신의 행동이 해석되는 것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려 한다. 사실은 1인 독재 체제의 어떤 독재자가 보이는 또 철없는 망나니 같은 독재자라는 그 시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보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애측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든다. 이것이 거의 독재의 통치 스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틀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맞다고 할 수 없는 이런 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런 묘사 속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성향이 아이디얼리스트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캐치는 했다는 거죠.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개방적이고 돌출적 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상당히 두렵게 또는 때때로 예측 불가능, 이런 식의 프레임 속에서 보다 보니까 뭐야 이런 거죠. 사실은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언제 북한에 가볼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럼 지금 가시면 되잖아요. 손을 끌고 월경도 했다가 그런 그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 아이디얼리스트의 개방적이고 돌출적 행동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그게 상황에 맞기만 하면 와 놀랍다, 과감하다, 파격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도 될 수 있고 냉면 멀리서 가져왔는데 그러네,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우리가 지금 가까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약간 좀 돌출적이면서도 그러면서 뭔가 저 사람이 순진하거나 또는 순수한 면이 있네, 이런 느낌까지 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이디얼로 보여주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단서라는 거죠. 이런 단서들은 참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양하게 보여줬어요. 화동이 꽃을 줄 때 그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겸연쩍하고, 본인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잘 할 수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그래도 본인이 아주 뭔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좀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라는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폐쇄된 국가의 독재자 이미지로 나타났던 이분, 아이디얼리스트.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네, 이분의 성향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에요. 그렇다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이 사람이 현재 남북정상회담에서 과연 3대에 걸친 왕조국가와 같은 북한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또 아이디얼리스트라고 진단할 수 있는 그 행동 단서들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 아버지 김정일, 할아버지 김일성과 다르게 상당히 다른 외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드러내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그 세계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 하는 것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모습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드러내고 지금까지 다른 북한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을 그대로 잘 드러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조선인민공화국은 너무 지루해. 어쨌든 바뀌어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보여줬다면 아이디얼리스트 성향 맞아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관계없이 남들과 다른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또라이다, 이상하다, 쟤 왜 저러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뚜렷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자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믿고, 또 그런 경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마음 갈 곳으리로 이럴 때는 상당히 심각하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뚜렷한 인식이 있다면 이 아이디얼리스트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뭔가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는 거, 이들에게는 상당히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공유가 되지 못하면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본인에게 있어서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때로 천재 또는 또라이 모습이 되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면 스스로 약간 찌질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해하는 모습도 쉽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도 남들이 하지 않거나 남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본인이 관심을 쏟고 거기에 열정을 둬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들이 움직이게 하는 큰 자산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거든요. 그렇기에 일차적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심, 또 그 관심이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은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또 그거를 확인받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자신이 이해한 세상, 또 그걸 남들과 공유하고 성과를 낸다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호기심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1인 독재자 또는 왕조국가의 어린 독재자, 이런 이미지는 완전히 새롭게 그 국가를 변화시키고 왕조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인물로 아마 자리매김할 수 있겠죠. 역사성으로 알렉산더 대왕, 열하일기를 썼던 연암 박지원 선생. 그래서 사실 아이디얼리스트는 세상을 보는 자신의 뚜렷한 틀과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기보다는 우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이 공유될 때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죠. 또 이 아이디얼리스트의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과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열정 가득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과도하게 약간 자기 위주의 사고가 심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또 세상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이디얼리스트의 성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엄청나게 불편하고 위협적인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얼리스트는 자신이 탐색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얻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뚜렷하게 인정받는 능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참 본인 스스로 위축되고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이 최고 영도자 위원장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엄청난 큰 변화의 기회가 되기도 했죠. 그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이디얼리스트라기보다는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성적으로 통하는 것에 빠져들고 자기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입했기 때문에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그 대신에 본인의 불안한 정서, 또 본인의 정권에 대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의 1차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몰입했고, 거기에 전력했던 부분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관행이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또 의무 방어와 같은 통념적인 것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아이디얼 성향을 이번 정상회담에 나름대로 보였고, 향후 충분한 애착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큰 변화를 북한 사회에 만들어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이 일상적인 업무나 사람을 관리하는 자리에서 과연 얼마나 잘 관리될 것인가 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지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할 것인가? 사실은 그 부분은 놀랍게도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 지지해주고 또 그거를 어느 정도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디얼리스트가 만드는 갈등을 처리해야 되는 건 사실 북한이 나름대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외부와의 관계에서 모든 갈등을 처리해야 되는 거는 안타깝게도 남한의 지금 과제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김정일과 김일성은 북한을 유지한 사람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불어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고 드러내면서 북한 사회의 변화라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실 검증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가진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번영 북남 관계가 정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순간의 출발점에 서서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탄을 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오늘 이 역사적인 이런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지난 시기처럼 아무리 좋은 합의나 글이 발표돼도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런 만남을 가지고도 좋은 결과나 좋게 발전하지 못하면 기대를 품었던 분들한테 오히려 더 낙심 주지 않겠나. 이게 조금 시니컬하면서 나름대로 끊임없이 자기 강박적인 이런 아이디얼리스트의 멘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결과 만들어야겠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기자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의무방어적인 모습보다는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열정, 자신의 눈으로 파악한 현황을 바탕으로 분명하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여 나아가겠다라는 모습, 이것이 스스로 전문가,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라는 것을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아이디얼리스트의 행동 특성이죠. 그리고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비만된 거는 그동안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이 먹는 거를 통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분출하려고 하는, 또는 자기 자신을 약간 학대하려고 하는 아이디얼리스트의 행동 특성을 그대로 보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정상회담은 본인의 존재감과 성취감 어느 정도 있었죠. 이거를 전 세계
뭐 남한 인민들에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자신을 부각시켰는데 아마 가장 최종 대상, 이 목표 대상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남북 정상회담 나오기 전에 5월달에 또는 6월달에 미국 트럼프랑 어떻게 할 건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판을 짜놨게 됐거든요. 이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이디얼리스트 김정은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과 행동을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 속에서 아이디얼리스트 김정은 위원장의 성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속에 어떻게 표현이 됐는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표현한 대표인도 아니겠습니다. 배려, 신중, 수용. 의장대 사회를 마친 후 김정은 위원장이 양측 수행원과 악수를 나눈 후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사회 끝나고 돌아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그럼 가시기 전에 남북 공식 수행은 모두 기념으로 사진을 함께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가지고 깜짝 포토타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느낌이 오시는 거 없으세요? 리얼리스트 성향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리얼리스트였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라고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로맨티스트지 않았는가.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전형적인 로맨티스트가 리얼리스트로 변신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로맨티스트고 이 정서가 현실적인 삶 속에서 리얼리스트의 삶을 끊임없이 요구받고 또 리얼리스트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표하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이분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으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서히 이분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장 궁합이 잘 맞는 분이 아이디얼리스트라는 거 여러분 벌써 느낌 오셨죠? 왜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새로운 충격을 주는 사람을 이분이 지금 만나면서 온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놀라움을 만들었죠. 네, 그것이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궁합이 잘 맞았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들어내는 역사적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리얼리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성이 이런 남북 정상회담에 더 극적으로 잘 부각이 됐던가? 리얼리스트의 성향의 기본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이 민감함이라는 것이 어쩌면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목표에 대한 아주 깊은 공감과 또 그것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또는 경제적 안정 이런 부분에서 본인 나름대로의 소명이나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성실함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대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도전이나 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만들려 하기가 힘들어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시대적 대세라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경우에는 항상 국가나 사회, 집단의 정체성 또는 집단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이분에게 주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또는 이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또는 국제 관계에서 북한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전쟁을 만들어내지 말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라는 이 과제를 이분은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 일반적이고 평범한 직장인의 기본적인 정서와 성격을 이 리얼리스트 분들이 가장 잘 드러내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은 과거 이 지가 잘났다고 하는 악덕 재벌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MB라고 하시는 그분이나 또는 엉뚱하게 독재자의 딸로서 독재자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503호 그분과는 다르게 사회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나 체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대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변화 속에서는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 리얼리스의 경우에는 대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능하면 남들이 그냥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는데 누구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분이 본인의 시대적 소명 또는 본인이 스스로 수용할 수 있는 대세라고 받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모나지 않고 또 튀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본인은 튀지 않고 모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나름대로 튀거나 모난 인간들을 다 거두어서 그 역할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마음이 찡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착한 마음, 배려하겠다는 또 정성을 들이겠다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이것은 리얼리스트가 사람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 참 판문점 그 정상회담에 뭐 그런 거를 해, 그냥 있는 그대로 소박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북한산 그림, 국민정음, 떠프리등 이 사전에 준비와 배려, 의미를 전달하고 또 그걸 리허설을 또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손님 맞이를 잘해야 된다. 이게 초점을 뒀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뭐 그런 것까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삼국지의 유비와 같은 모습. 그래서 당신이 인자하고 배려심이 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리얼리스트의 가장 장점을 잘 드러냈고 그 자체의 특성이 아주 충분히 발휘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을 작성할 때 우리 문통이 보이는 모습, 배려하는 대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정상회담 자체가 참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아주, 어떻게 보면 뭐 남북관계의 정상회담이 긴장되고 또 그것이 종전을 평화적인 순간으로 확인시켜야 되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무조건 상대방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쓰는 거, 이런 것 준비하고 배려하는 거, 이런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트의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이 극대화된 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중 이런 말씀하죠. 오늘 이 상황을 만들어낸 김정은 위원장의 용단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거 진짜 아이디얼리스트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쑥스러운 건데, 이게 리얼리스트 우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필요하다면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여기 판문점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 남북의 국민들, 해외 동포들이 거는 기대도 아주 큽니다. 그만큼 우리 두 사람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감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역사적인 사명감을 상당히, 사실 상당히 뻔한 리토릭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처럼 정리를 하셨고, 오늘 우리 대화도 통 크게 나누고 합의에 이르러서 온 민족과 평화를 바라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큰 선물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정권 중간이나 말에 늦게 하기가 이루어져, 또 정권이 바뀌면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하시고, 이제 시작한 지 저는 1년차 밖에 안 되지만은 제 임기 내에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오늘까지 달려온 속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회담이 성사된 거를 김 위원장이 공으로 돌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세가 무엇인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를 전해주는 것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진짜 착한 문재인 모습 그대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리얼리스트, 배려와 소통, 공감, 이 로맨티스와 리얼리스트로 변신해서 사는 분의 고뇌를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 이 부분이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의 리얼리스트의 성향이 아이디얼리스트인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 잘 궁합이 맞춰서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쯤 됐으면 뭐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관계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이나 미팅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이며, 또 트럼프는 어떤 성향을 보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는
또 스스로 언론에서 무작정 쏟아대는 의미 없는 단어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 눈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두 정상들의 심리분석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신분석 아니에요. 멍청한 인간들은 이 심리학자가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할 때 그걸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이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무식한 인간들입니다. 정신분석 그거는 이미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한 거,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엄청난 인간의 심리와 행동에 대한 또 성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그것이 황상민의 심리 분석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많은 질문을 항심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초로 각각 중요한 인물들의 심리 분석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